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사업팀장 유미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2025년도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설명회는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예비임원 선거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 관련 절차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영군 재건축 사업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 경과와 구역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사업과장 윤영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하계 장미아파트의 추진 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일대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최초 되었고요. 23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중계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하계 장미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장미아파트는 1989년도에 준공이 되어 현재 총 36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23년 2월 달에 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이 저희 구로 그 동의율 60% 이상 상회하는 그 높은 동의율로 제출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중계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고시된 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보완 접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가 그 이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는 또 병행해서 그 좀 빠른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민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공공 지원을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 그 지금 그 저희 공공 지원자인 노원구청을 대신해서 그 과업을 수행할 미래세양 감정평가법인과 토부 CNC 두 업체가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를 대신해서 지금 이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일반 현황입니다. 뭐 저희들보다 워낙 그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전체 구역 면적은 65,069제곱미터고요. 그 토지 등 소유자는 1,891명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금 기존 건축물은 그 최고 높이 15층 17개 동으로 주거 15개 동과 비주거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 수는 1,88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현황 용적률은 192%가 되겠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장미 아파트고요. 지금 하계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그 내년도에 그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되면 아마 이제 교통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대부분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계 5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SH가 지금 재정비 사업에 착수를 해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고시된 중계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장미 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 제14번으로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기본적인 계획 지침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정비계획은 이 지침을 준수를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좀 맞춰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기존은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지금 하계역에 인접한 요 경계를 중심으로 상부는 그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판매시설을 좀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0m로 녹색 부분이 가로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공원은 그 맞은편 미성아파트하고 여기 동일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지금 이 계획을 준수를 해서 지금 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주민 공람을 통해서 서류를 다 열람하실 수 있고, 또 별도로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설명회 주제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토부 CNC 이승철 대표님께서 절차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팀 과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공공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 토부 CNC의 이승철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지원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크게 공공지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예비추진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또 절차와 어떤 세부 과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 나눠드린 이 책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듣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책자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지원센터가 하계 을지병원 CU 편의점 2층에 공공지원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공지원 제도란 무엇이냐?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보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에 있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자란 누구냐? 보면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공공지원자가 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임원 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역할은 무엇을 하냐에 대한 사항은 조례 75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을 공공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주민분들께서 이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등에 대한 공정한 선정 업무를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안내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고요. 또 다음번에는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준비위원회 단계이다 보니까 조합이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하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충우돌하는 이런 시기적인 소멸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고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 이 책자 12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재건축 진단을 마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선임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단계에 있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하는 이 단계를 지금 공공지원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를 맞춰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궁금하신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게 몇 세대가 되고 분담금 몇 회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직 구성은 추진위원장, 예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추진위원장 1인과 예비감사 1인, 그리고 추진위원이 10분의 1 이상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숫자는 1880세대고 그리고 상가를 포함해서 약 1890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180명, 190명이 되겠죠. 그럼 너무 많으니까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에서 플러스 한 120인 정도 하라는 그런 내용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주요 업무는 정비업체와 설계자의 선정,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한다면 조합을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와 창립총회 하는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네.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감사 이렇게 후보가 먼저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를 50%를 확보를 해야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합 설립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로 바뀌었습니다. 75%에서 요거를 좀 더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70%로 낮춰졌는데, 보통 처음에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때 70%를 다 넘기시더라고요.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참여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추진위원장 후보가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의 후보인데, 이 부분들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가 50인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내가 추진위원장이 되겠어, 내가 예비 감사가 되겠어라면은 50인의 추천을 받아서 예비 후보가 되고요. 그럴 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채를 2명의 소유자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권은 1개를 부여하고요. 또 한 사람이 2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투표권을 1개를 부여합니다.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사람, 홍길동하고 김길동이가 2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 집에 101동의 101호를 남자가 대표자가 하고 있고, 바로 옆집을 다른 사람이 대표자를 할 때에 선거권이 몇 개이겠냐를 보면은 하나입니다. 예. 같은 사람이 다물권을 가지더라도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오타가 들어갔는데요. 한 집은 1, 2, 또 한 집은 1,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1번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있고 이 집에는 3번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투표권이 몇 개일까요? 2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보시면 그래서 투표권이 각각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집에 있어서 투표권을 1을 부여하고 요 집에서도 투표권을 1을 부여하면은 투표권이 몇 개일까요? 그때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여나 다물권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투표권을 받으시려면은 각각의 다른 사람으로 하셔야지 투표권을 따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선거권에 대한 것은 그런 거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 1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향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공고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시 우리 토지 등 소유자님께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그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소가 맞느냐, 전화번호가 맞느냐, 책자를 받으셨느냐, 그죠?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후보자 등록 공고를 2월 4일 날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월 12일부터 13일까지의 후보자를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이제 열람을 하게 되고 합동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시면 후보자가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투표권이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다물권자가 있다, 그리고 공동명의가 여러 분이 있다 그러면은 공동명의의 대표를 선거인명부 열람 과정에 있어서 대표자를 선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분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 두 분 중에 한 분을 대표자 선임을 해주셔야지만이 그분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 방법은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저희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링크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후보자가 여러 명이 나왔다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고 후보자가 한 분이 나오셨다면 그냥 그분이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로 선출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서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후보자 등록 기간에 보시면 2월 12일부터 2월 13일간 어디서 하게 되는가 하면 노원구청 재건축과 노원구청 3층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할 때 자격 심사를 또 양 한 3, 4일 정도 하게 되죠. 후보자의 등록 요건은 보시면 운전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은 책자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은 후보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50인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고요. 또 16페이지 보시면은 후보자의 자격 기준은 보시면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리고 또 5년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당장 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등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추진위원장이나 추진 예비 후보로 감사로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지 내에 사시거나 5년을 보유하고 계신 분만이 이렇게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미성년자, 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신 분, 그리고 집행유예형을 받으신 분, 그리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시고 10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 그리고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앞에서 보신 부분과 같이 심사기관에서 제출하셨더라도 탈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사기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임명부를 열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임명부 열람하는 이유는 내가 투표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혹여나 이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드린 이유가 투표권이 정확하게 가고 책자가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선거임명부는 내가 이전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았는데 저희의 명부에는 예전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등기부등본은 다 떼서 확인했습니다만은 혹여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채를 2명의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 두 분에게는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고 한 분에게만 배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임명부 열람 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열람의 장소는 노원구청 재건축과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지원센터 공릉로 321-321번지 2층입니다. 하계 을지병원 CU 편의점 2층입니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전화를 계속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찾아오실 거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래 되고 또 보시면 생년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필수사항은 핸드폰이 본인 명의여야 됩니다. 혹시나 어르신들이 자녀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번에 선거임명부에서 공동 명의로 계신 분들을 한 분을 선임을 해주시면 이분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대표자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자녀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면은 혹시 아버지를 대표자를 하셨다면 이분이 향후에 이 조합이나 뭐 어떤 사업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표자로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여러 번의 대표자 선임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그런 편의를 좀 봐주셔서 이번에 대표자를 선임한다면 쭉 사업 기관에서의 대표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위임자 대리인 지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 선임 동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총회 이 책자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자로 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하계장미 재건축 대표자 선임 동의라 그래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 양식, 동의서 서식 미리 보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시면 이제 만약에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집에 네 분이 소유자를 공동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분을 대표자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인을 하시면 제출하게 하시면 그래서 누군가가 홍길동님이 제출됐다고 하고 만약에 전체가 다 해야지만이 여기 다 색깔이 다 칠해져서 대표자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출력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연설명예 선거 임명 후보자 등록이 중복 복수로 후보자가 나오시다면은 합동 설명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일 후보가 나오시다면 합동 설명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위 선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로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신다면 3월 14일 날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날 노원구청 사업가에서 재건축 사업가에서 합니다만은 투표의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의 투표 방식과 현장 투표 방식이 있는데 전자 투표 방식은 3월 11일부터 3월 13일 약 3일 정도의 전자 투표 시간이 있고요. 현장 투표의 경우는 토요일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투표 했는데 현장 투표 2개의 표는 나가지 않습니다. 전자 투표를 하셨다면 현장 투표를 하실 수 없고 전자 투표 기간에 투표를 못 하셨다면 현장 투표 시간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투표의 장소는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되는 시점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자투표의 참여 방법을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릴 얘기입니다. 핸드폰 전화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 부분 때문에인 거고 혹시나 저희 준비위원회나 공공지원센터로 알려주신 전화번호가 본인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면 꼭 본인 핸드폰 명의로 좀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전자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서면으로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 전자투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위원회 누구를 추천할지에 대한 거고 감사를 누구를 추천할지에 대해서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마쳐서 전자투표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더라도 서면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신다는 모르겠지만 전자투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절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비 추진위원이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문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서울시에 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추진위원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보면 서면 동의서와 전자 동의서 두 가지 다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자 동의서가 50%가 넘으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에 3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인데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좀 신속하게 가서 어느 누구보다 좀 다른 노원구에 보면은 55개의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번째 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보다 좀 빨리 가서 좀 더 낮은 분담금과 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중요한 거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내 명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명부에 있어서 확인하지 않고 계시다가 향후에 나에게 왜 투표권이 왜 오지 않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전자 선임 방법도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를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본인의 핸드폰 번호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혹여나 착오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으면 그 공공지원센터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이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첨부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공공지원센터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계 을지병원 CU 옆에 오시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만 확인할 수 있지 옆집은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네, 선거인무부 열람기간 내 명부 확인, 전자투표를 위한 확인사항,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꼭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선거를 위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또 후보자가 경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라는 거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너무 또 과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추진위원장, 복수의 감사 나오시면은 선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이런 선거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님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진구할 때 신속하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있어 이제 우리 보면은 서울시에서 이런 모든 안내 과정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열람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이분이 토지 등 소유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가입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별도의 승인 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하시면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를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노원구 안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이런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합니다. 쭉 보시면은 자료실과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런 데 보시면은 중요한 정비사업을 잘 모르시는 부분인 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교육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 단지는 어느 정도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 안내가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자의 정비업체로서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자 안에 거의 다 내용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공공지원센터로 오시거나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문 있으면 또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저기 안내 요원에게 마이크가 그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에. 여기 바본데. 저쪽에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몇 동 몇 호 누구입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네, 해주시죠. 603동 1303호 조정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인편에 듣기로는 여기 용적률이 452%에 2,776대로 짓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로 봐서는 용적률이 386.6%에다가 2,454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59층과 49층으로 진다고 했는데 59층으로 늘렸는데 49층과 59층의 공사비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34배 정도의 공사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 아파트 적용률을 보면은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가 광명시 구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의 체인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1,509세대에 76세대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5.2% 정도 되고, 그 옆에 철산동 8구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3,800세대 4세대에 96세대입니다. 거기는 2.5%의 임대아파트 적용률이 당하는데, 아무리 지자체별로 약간의 적용률이 좀 틀리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좀 말이 두서없지만은 처음에 들을 때는 49층으로 해서 짓을 경우에는 분담금이 세대당 1억 몇천씩 돌아간다고 하시면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 이전했을 적에 1억 몇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지금 59층으로 지면은 공사비가 1.34배 높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입주 시기까지, 그러니까 조합인가 설립되면서부터 준공식까지 보면은 한 10년 걸린다고 보면 예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2년 전, 2, 3년 전에와 지금 사이에 자재비만 해도 26%의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공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재비며 인건비라는 게 상승을 이제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사비가 또 증액되고 하면서 오는 건 분담금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장미단지의 인구 연령 분포들 보면 제가 자세히 조사한 건 아닌데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많은 분이 살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년 퇴임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걸 겁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달갑지는 않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분담금도 1억 몇천씩 낸다고 할 적에도 분담이 됐는데, 지금 59평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387%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가 278세대라 가지고 11%나 됩니다. 그럼 일반 분양도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분담금 최대한으로 줄여서 최소한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분담금이 제가 예약할 수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초월할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정갈적으로 임대아파트 세대수라든가 앞으로의 그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적에 좀 감안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금 확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최초에 정비 신통 계획을 제출하셨을 때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그때는 이제 수립 중이었던 단계라 아마 이제 그때보다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조금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되면서 아마 세대 수도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도 아까 층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역 주변에는 지금 180m, 남쪽은 지금 15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80m라고 하는 거는 이제 180m를 꼭 지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최고로 지을 수 있는 층수의 높이가 180m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층화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 아니면은 뭐 여건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시면은 그 최고 층수 최고 높이에 맞춰서 그 밑으로 얼마든지 이제 그 계획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좀 보다 정확한 그 추정 분담금을 산출을 해서 조합 설립 때는 개별적으로 다 추정 분담금을 다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단계에 가시면 지금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숫자 명확하지 않은 상태보다 좀 더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이번에 설명드린 추진위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그 사업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이제 전문업체를 선정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산출을 하셔서 우리 그 조합원 주민분들 간 좀 협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은 좀 확정해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용적률 완화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뭐 400%, 무조건 360%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준하고 허용 용적률 안에서 상한 용적률까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해서 그 용적률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비 계획상의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임대아파트가 조금 일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분 질문.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추진 계획대로 추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 그 철거 방법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가, 단계적으로 하는가, 그게 이제 한 가지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 추진하신 대로 한다면은 실제 건축을 착공해가지고 준공이 된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몇 년이 걸리는가, 이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임대지 같은 물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너무 앞선 걸 이제 여쭤보셔서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독 주택 재건축 뭐 신축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면 바로 철거해서 허가받고 신축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은 여러분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지금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들을 다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을 설립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끝나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세대별로 분담금을 다 추정을 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주 기간을 거쳐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공사하고 이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조합에서 주민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뭐 한 개 동 아니면 전면 철거 이런 것들은 이제 조합에서 이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최종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비 사업에서 입주가 되느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뭐 통계상으로 보면 빠른 데는 10년 이내에도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20년이 지나도 입주가 안 되고 뭐 계속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뭐 분양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분란이 생기셔서 뭐 소송하는 단지들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뭐 주민들께서 합심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을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청 과장님이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 여기 온 김에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듣기로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노력을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그때 노원구청에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현대우성하고 우리 하계장미 단지하고 노원구청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 지난번에 그 정비를 하면서 우성 쪽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조금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상향시켜서 수립을 하고 우리 하계장미는 거기서 좀 죄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노원구청에 그걸 좀 정정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정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얘기를 드려서 드립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지금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구 의견을 계속 이제 전달하면서 뭐 일부 관철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비 계획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 주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원하는 거를 저희는 10분, 뭐 100분 뭐 다 전달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문가 그룹의 뭐 심의라든가 그런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뭐 최종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고시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시되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타당한 부분이라든가 논리만 정확하면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뭐 개선되는 거는 좀 이제 저희가 결정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분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현대우성하고 우리 하계장미하고는 지구단위 계획상 다른 그런 상황을 적용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단지별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내용이. 현대우성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용적률이나 똑같은 건폐율을 적용받나요? 제가 아직 현대우성은 아직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아직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 재건축 사업가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때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추진의 구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5동 네. 1404호 조준호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추후에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담금이 이제 나와가지고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부담금을 네,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저기 그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고요. 현금 청산이 되게 되면은 뭐 저기 실제로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조합에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그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계획을 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신속통합 자문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접수해서 1차 자문, 2차 자문을 완료하고 나서는 보통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분들에게 정비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공람이 되고 어떤 됐다 공람이 되고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보면은 추정 분담금, 추정 비례율이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우리도 사업 계획이 30평에서부터 뭐 20평 초반대까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평형대가 좀 더 큰 집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큰 집을 선택하면 되고 좀 더 작은 집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역세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현대 우성도 비슷하겠지만 종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원역이랑 하계역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단지보다는 좀 주거의 쾌적성이나 어떤 자산에 대한 상승에 대한 건 되게 다른 단지보다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담금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뭐 층수도 보시면은 처음에 정비계 신속통합 자문했는 것보다는 용적률도 좀 낮췄고 세대수도 좀 낮춰졌습니다만은 다른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단지들보다는 사업성은 좀 좋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용적률도 높고 그리고 또 하계역이랑 연결되는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 상승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 좀 해소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올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시고 정비구역 지정 외로 바로 전 단계에 보시면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좀 보시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네. 그 건설 회사에서 입주하기 전에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 부담금이 또 나오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행정지원 차원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하고 이제 우리가 한 7시까지 1시간 정도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0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야, 공사비를 좀 더 올려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 때문에 모 현장은 공사 현장을 좀 중단시켜 놓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사비 상승이 어느 정도 거의 정체 완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공사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의 동의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지금 보시면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궁금하신 게. 그런데 지금은 좀 그 답변이 어렵고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서 정비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올 하반기나 이때쯤에 한 번 더 이런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구청 주관으로 저기 도시계획 업체에서 어떤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에서 우리 곧 다음 단계가 선거인명부 열람입니다. 2월 4일 날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안내 책자라든가 문자라든가 한꺼번에 쭉 나갑니다. 그때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지금 분담금 많이 걱정이 되십니다만은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계동 우리 중에서 하계장미가 최근에 시세 거래가 제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객노노나 이런 데 보시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요. 저기 전 606동 311호 네네. 노상탁입니다. 지금 여기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네.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예비 추진위원 선임 및 구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이게 구성이 되면은 또 조합이 설립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여기서 했던 일들 업무들이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 추진위원회가 앞에서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새로 다 뽑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과 조합에서의 조합장관은 다른 분입니다. 새로운 선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에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승계를 받거나 추인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우리 주민분께서 그 뭐랄까 분담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전에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일을 진행할 때 네.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네. 뭐랄까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좀 헷갈리지 않고 네. 많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이 그게 추진이 되고 나서 그 업무가 조합 설립 후에 연계가 된다, 승계가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주지하면서 그거 부분만 정확히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보면 예비추진위원 선거임명부 열람회를 통해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저기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규정을 해놓으시는데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 설립하기 전 단계에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약에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요. 내가 계획하고 있던 추정분담금이 얼마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추정분담금을 3회 검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단계에서 말씀하신 추정분담금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뭐 2,500세대를 지을지 2,700세대를 지을지 그걸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은 요 단계에서 전체의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60일 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에는 만약에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좀 잘 나랑 생각이 다르면 뭐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철회하는 그런 기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린다.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요 단계에서 일할 사람을 뽑자, 봉사할 사람을 뽑자,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 그냥 봉사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앞에 준비위원회 하신 분도 다 봉사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라든가 이런 거 다 아무도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진위원회 구성하시는데 이거를 원래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인력과 비용과 행정을 다 도와드리고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전자로도 할 수 있게 주민 편의에 할 수 있게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은 예비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다. 그리고 향후에 부담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에 여기 네, 거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 606동 313호 저기 하영아 조합원이고요. 좀 답답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현실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주관이 노원구 재건축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별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저께 보도도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이런 상황인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원구가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좀 많이 어필하셨는지 앞으로 그게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답답한 질문이라 확답을 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연하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계에서 뭐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바로 지금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우리 하계 장미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원구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여러 단지들에서 많이 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한 분 하신다고 있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602동 1110호 소유자고요. 지금 저 아까 이제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재건축과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 이번에 이제 준주거 상향하고 그다음에 보존개수 이제 수정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 사업 추진 경과 현황에 나와 있는 우리 뭐 그 앞으로 총 세대수라든가 임대수라든가 용적률 이런 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전에 시의원님께서 오셔서 현재 종상향이라든가 그리고 보존개수를 통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낮췄고 또 향후에 또 다른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서 공원에 대한 기부 체납을 좀 낮추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이 이제 입안을 했습니다. 이제 뭐 용적률 386%, 최고층수 59층 해서 이제 입안했고 신통기획 1차 자문, 2차 자문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하는 게 이전 작년 6월 4일 이전에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지금은 앞에 선정을 추진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이 주체들이 이제 추진위원회 되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더 신속통합 기획을 자문할 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충족된 게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라든가 어떤 뭐 임대 비율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약간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4일 패스트트랙을 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공공지원을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면은 돌아가는 길에 날씨가 춥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귀가해 주시고 2월 4일 날 이제 단체로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지원센터가 어디라 그랬죠? 네, 을지병원 CU 편의점 옆에 2층입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직원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귀가 시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행복하십시오.